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미 11년 전부터 준비 중이었습니다. 파이코인 설립자 니콜라스의 큰 그림인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년 전부터 준비 중.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면 2013년을 의미합니다. 야, 옛날에는 10년 전 하면은 막 1900년대로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11년 전, 13년 전 이러면은 그냥 2010년대에 머무르게 되네요. 그만큼 참 사는데도 세월이 정말 빨리 가고 시간 앞에선 장사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진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 굉장히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야 뒤돌아왔을 때 후회가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뉴 퓨처 오브 워크 리포트 2023 되어 있죠. 우리가 요거는 과거에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언급한 이 니콜라스의 이런 내용들 요건 살펴봤기 때문에 딱히 지금 다시 다루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번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않았던 어쩌면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니콜라스 씨가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한 준비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과거에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비트코인을 갖다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파이를 위한 준비를 했고 파이가 이미 설립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발언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조사해보기 위해서 저는 니콜라스 씨와 같이 2013을 검색해서 뭔가 연관 검색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하나의 니콜라스 이렇게 논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건 니콜라스 씨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제기하는 바는 바로 여기 나오는 스탠포드 HCI 그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니콜라스 씨가 썼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니콜라스 코칼리스 씨가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스탠포드에 다니고 있는 유일한 또 파이 네트워크를 건들고 있는 유일한 인원이 아닐까, 동명이인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제가 좀 더 뒤져본 자료에 대하면 논문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렇습니다. 뭐 해가지고 쭉쭉쭉 돼 있는데 코칼리스 해가지고 이렇게 201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태스크 제네시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은 컴플리트 태스크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인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니콜라스 씨가 뭐가 이렇게 딱히 없었어요. 눌렀을 때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뭐 얼굴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요걸 좀 더 한번 뒤져보니까 뭐 5가지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기타 장소에 소속된 동안의 연구라는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데요. 자, 보시면 자동으로 실행 계획을 제공하면은 사람들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작업을 더 빨리 완료한다. 그러나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체적인 단계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유사한 작업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가지 실험으로 이러한 앱을 테스트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적이고 책임감 있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이메일 과부하 관리라고 돼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책임 기술을 소개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메일 작업 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받은 편지함의 암묵적인 부분이지만 수신 이메일의 엄청난 양으로 인해 중요한 요청이 묻힐 수가 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원격 지원자를 모집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인 이메일 발렛을 소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 보면 니콜라스 씨가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미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실행 계획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작업을 완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획이 있을 때 더 빨리 완료한다. 그러나 작업 목록은 사용자에게 계획 개발 부담을 준다. 이 논문은 온라인 군중이 만든 행동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공하는 효과를 조사한다. 그래서 피실험자 간에 뭐예요? 실험에서는 군중으로부터 행동 계획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여기 더불어 가지고 좀 더 보면은 17년도 5월에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니콜라스 씨는 그대로 있는데 청티아우프 NC가 등판을 하죠. 일단 17년 2월부터 보면은 창업자 센터, 집단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 활성화. 그래서 사회적 비용과 제한된 도달 범위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본의 사용을 방해한다. 그리고 그러나 개인만이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도 평판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종종 자신의 구성원을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사회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집단적 자본을 동원하는 방법을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화된 이메일 대화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 해가지고, 이메일은 대규모 그룹과의 의사소통을 이렇게 확장했지만 듣고 응답하는 능력은 동등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피드백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면 비개인적인 설문조사나 유사한 대화를 많이 나누기 위해 수동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화된 대화를 확장하기 위해 유사성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좀 이렇게 비춰봤을 때, 니콜라스 씨하고 청티아우펜 씨는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도에 파이 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13년도부터 준비가 됐고, 이 내용만 봤을 때도 한 17년도,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한 15년도,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당시의 이력들을 보고 살펴보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13년이라고 하느냐? 아니, 리에이스님 보면은 아까 2017년이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2013년이 맞겠네, 그죠? 그러면 13년도에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글 떠돌아다니는 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자, 13년 6월에 개인정보 관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뭐 이 내용인데 약간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117페이지인데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좀 간보기식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을 스탠포드 대학 뭐 요구사항의 부분적 이행 정도에 따라 철학 박사 해가지고 냈고, 페트로스 니콜라스 코칼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라는 이런 내용을 썼네요. 페트로스. 뭐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추상적인 군중 기반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과 창의성을 결합한다. 컴퓨터의 속도와 정확성으로 말이죠.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 인간 비서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개인정보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크라우드 워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히 꺼려한다. 나는 프라이버시를 소개하고 온라인 작업자와 개인 데이터를 절약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책임 기술. 그래서 이 논문은 두 가지 크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그래서 태스크 제네시스는 사용자의 작업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작업 목록이고, 두 번째 시스템인 이메일 발렛은 다음을 도입하는 웹 기반 이메일 클라이언트다 해서 대리 크라우드 소싱, 그 다음에 이메일 발렛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받은 편지함에 제한된 하위 집합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메일에서 포함된 작업을 추출하는 온라인 인간 비서와 함께 그만큼 시스템은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보조자 액세스를 중재하고 기록을 한다. 그래서 군중과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는 크라우드 소싱에 위탁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다? 11년 전 논문이라는 거예요. 뭐 감사의 말 쭉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차에서 뭐 추상적인 감사의 말 쭉 돼 있고, 뭐 일장 소개, 그래서 군중과 창조 커뮤니티 장차 나와 있는데 그냥 크게 볼 내용은 없어 보여.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크게 보고, 결과 쪽하고 15쪽하고 34쪽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15쪽에 보면은 이렇게 크라우드 소싱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마지막 10년간 지능적으로 통합하는 크라우드 소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책임 전문 지식 또는 상황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 눈을 뜬다라고 했죠.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거예요. 진짜로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KYC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과연 니콜라스 씨가 모를까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 과정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군중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 34쪽으로 넘어가면은 군중 관찰된 단일 유형의 작업에서 통제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큰 작업 소유자가 높은 수준 또는 느린 작업으로 설명하는 작업에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했냐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으로 계획 재사용이 가능하냐, 그리고 태스크 제네시스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대중에게 공개가 돼 있고 2만 100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뭔가 파이코인을 위해서 파이코인을 만들기 위해 이걸 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이 이력을 봤을 때는 15년도부터는 최소한 파이코인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17년도죠. 15년도가 아니라 17년도부터는 하나씩 했다라는 거. 제네시스 크라우드 소싱 패턴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이걸 통해서 파이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긴 좀 어려웠어요. 다만 단순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니콜라스 씨가 정말 스탠포드에서 활동을 했냐? 그러면 예스라는 건 이미 이런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 예전부터 이미 그런 똘똘한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대 니콜라스 씨가 과연 한창 이 전성기일 때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데, 파이 네트워크에는 분명히 11년 전부터 준비 어느 정도 그나마 영감을 받은 시점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기여도가 13년도부터 있었다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논문을 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7년도부터 준비가 됐었던 거는 청디아 판시하고 뭔가 열심히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 완벽성을 높여가고 있는 게 바로 파이코인이다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